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제목이 말이죠. 그리고 썸네일을 보신 분은 무슨 일인가 하실 겁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 수세 국면에서 당하기만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총공세로 나섰다는 게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은 곡소리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이재명, 문재인 이쪽 진영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능력을 이제 알아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해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진검승부입니다. 칼을 뽑았는데 그게 목검이 아니에요. 진짜 칼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파상 공세가 이제 시작됐죠.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사실상 민영화 선언이죠. 그리고 여성단체 연합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앞둔 현장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MBC 탑승 불허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전선 중에 하나하나들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가린다. 그러나 정치적 공세는 단호히 거부한다.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 대통령을 때렸죠. 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걸 저항해내고 방어해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율이 견고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더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 대통령 파상 공세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굉장한 어떤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뉴스에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어떤 좋은 글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쫙 있죠. 윤 대통령에 대한 뉴스의 이 강도를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죠.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비판만 해온 우리 언론이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 가족, 그리고 뭐 인사 문제, 뭐 등등, 그리고 윤핵관 문제, 이런 걸 갖고 얼마나 태클을 걸었습니까? 급기야 그 정점에 이른 게 이번에 이태원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혀 이 리더십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더 공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도처에서 알리는 신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경악하는 게 지금 좌파들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형편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진 붕괴 일부 직전의 상황입니다. 국회 뚫렸죠. 민주당 당사 뚫렸죠. 저들은 이제 하면서 이제 자기 하나 몸 간수하는 게 목표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수단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오는 걸 보면요. 기사의 논조도 많이 약해졌어요. 이제 저 경향신문 저 에디터의 창처럼 윤석열 정부는 시민을 지킬 수 있을까라면서 깐족깐족되는 수준입니다. 전면적인 공세를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몇몇 기자 개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있지만 완전히 그냥 초토화하는 듯 과거 세월호라든가 최순실 때처럼 언론이 완전히 그냥 야수가 되어서 정권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이빨을 들이대던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지금 좌파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말하자면 대화가 안 되는, 말이 안 통하는 대통령은 역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들고 일었으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숙이고 나왔거든요. 대화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뭔가 유화책을 구사하는데 윤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정중동의 사시로 자신의 입장을 꽉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입장에서는요, 처음에는 뭐 몰라서 그런가? 검사라서, 검사 출신이라서 뭐 그렇게 행동하는가 싶어서 계속 때려봤는데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게 아니다. 반격을 하려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눈치를 완전히 깠어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불통소리 들어가면서까지도 나름대로 원칙론을 구사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을 사실 했었죠. 방식은 달랐습니다만.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윤 대통령은 더더욱 좌파와 민주당과 야당과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아예.
그래서요, 과거에는 민주당이, 야당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이랬으면은요, 끌려가는 그런 측면도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내부 총질하는 인물도 있는 상황인데, 유승민, 뭐, 이런 자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 속에서도 지금 꿋꿋이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요즘 민주당 관련해서 뭐 좌파 유튜버들 있잖아요. 혹은 좌파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요. 저들은 아직도 허장성세를 부리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드러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까면은 정치력도 없고 뭐 정치적 기반도 없고 세력도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확신했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님을 이제 그들이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겁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알았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과, 그토록 요구했죠. 사과를 해달라고. 나중에 사과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주 통사정을 했지 않습니까? 애걸복걸. 제발 사죄해 주십시오. 이태원 수많은 희생을 위로할 수 있는 뭐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부탁을 했지만 대통령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당만 국민과 희생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런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고 말았죠. 그걸로 그냥 퉁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경악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보수 대통령과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본 적이 없는 유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기질, 스타일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저들 좌파들이 진심으로 공포로 지금 질려 있습니다. 자, 저들이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겠죠. 국정 운영을 엉망으로 그냥 망치는 것을 바랄 텐데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이제 걸어서라도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든가 탄핵시키든가 이런 것을 도모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 건너간다. 무산된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지율이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거, 이거 자체도 저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지금쯤이면 저들의 의도대로라면 10%급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30% 거기서 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 그런데 말이죠. 저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윤미향 남편 김삼석이라고 유명한 인물이죠. 윤미향보다 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남편이 얼마 전에 트위터인가 거기서요 SNS에서 김재규 사진을 문득 올렸습니다. 김재규 사진을. 왜 이 시점에서 김재규 사진을 올렸을까요? 11.6 때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린 게 아니고 그 김삼석이는 김재규를 떠올렸나 봅니다. 자,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조짐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이 거대한 뭐랄까 이 반체제 세력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의 모두 휘저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태원 이 압사 사고가 생각보다 여론전이 안 먹혔습니다. 국민들이 냉정했어요. 세월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감성파리가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모론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정부가 어떻게 했다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많이 일었어요. 지금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뭔가 이렇게 꾸민 것 같다, 조작한 것 같다, 기획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좌파와 민주당과 야권의 불리한 이 음모론 가까운 어떤 루머 같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금 커져 있죠. 생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말빨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지들끼리 참 짓고 까불었죠. 웃고 떠들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싹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밑바닥이 30%좀 되면 이거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하면 50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이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더 이상 던질 게 없잖아요. 남은 거는 이제 딱 하나 촛불일 겁니다. 근데 촛불도 의미가 없어요. 태극기가 맞불이 있기 때문에 태극기가 더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자, 문재인도 못 지킬 수도 있겠다.
이재명도 못 지킨다.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야권이 완전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이제 들고 나온 이제 카드가 말이죠. 윤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하라. 이것도 안 먹히니까 협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협치를. 야당을 왜 이렇게 홀대하느냐. 왜 야당을 이렇게 그냥 버리고 있느냐. 대화하자. 협치하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보다도요. 그 지지층에서 더 많이 협치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자, 근데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가 구사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얼개를 하나 들여다본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선을 일부러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한 곳만 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의 아킬레스 건을 하나 둘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동시에 건드려 놓은 상황이죠. 이재명 치고 있죠. 문재인 치고 있죠. 시간은 걸립니다만 치고 있어요. MBC 쳤죠. YTN 쳤죠. 여성단체 쳤죠. 다 치고 있어요. 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 전체가 오금이 저린 상태로 자기 살기 바쁜 상황이 왔어요. 내 코가 석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간첩으로 이제 의심되는 그런 어떤 불순 세력을 또 쳤죠. 국정원하고 경찰이 들이쳤습니다. 이런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요. 문재인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전체적인 조직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요. 숨 돌릴 틈 없이 그냥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총공격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을 앞세워서 혹은 뭐 국정원을 앞세워서 경찰을 앞세워서 이런 식인데요. 저들 입장에서는 공포정치, 뭐 공안통치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말 막중한 일입니다. 자, 민주당은 현재요. 이재명과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하기가 지금 급급하죠. 여기에 모든 게 다 지금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거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엄중한 어떤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요. 김문수를 발탁한 것만 봐도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논란이 일어난다는 거 알면서도 김문수를 발탁한 윤 대통령의 저 의지, 저 복심, 저 마음, 저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좌파들이 지금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악하고 있다. 자,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자기들 간수하는데, 자기들 보호하는데도 지금 힘들어요. 급급합니다. 그리고 노조들은요.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 경찰은 이태원 압사사고로 자체 수사하는데 어디까지 수사해서 꼬리 잘라야 될지 감도 안 올 것이고요. 민주당 혹은 다른 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뭐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경찰은 한순간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 경찰 커넥션이 완전히 그냥 공정분해가 되는 것이고 문재인의 여러 가지 어떤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겠죠. 자, 그리고 저들의 성역 가운데 하나, 그동안 이 나라에서 아무도 손을 못 댄 시민단체, 여기에 세무조사 들어갔다는 거 제가 이미 이거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사상 초유입니다. 처음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MBC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상황. 그리고 좌편향 언론들끼리도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지금 들어가는 듯한, 우선 내부터 살고 보자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게 느껴지고 있죠.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자기가 앞장서서 정부와 맞서겠다는 언론이 지금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워낙 강한 드라이브 때문에 이번에 보듯이 MBC가 저렇게 나오면 많은 언론이 합시할 줄 알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이거는 벌써 윤 대통령의 이 공격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죠. 자, YTN 민영화, 이거는 뭐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된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언급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 지금 펼쳐놓은 이런 일들은 원래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시키기도 힘든 이슈들입니다. 거기도 제가 빠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국정교과서도 지금 새로 역사교과서 새로 손본다 그러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삽입시킨다 그러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요. 과거에는 한계하기도 힘들어요. 저들이 워낙 태클을 걸고 방해를 하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주 아연 실색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4.27 혁명을 이루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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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튼 이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들인데 역대 정권 심지어는 저들이 말하는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쉽게 하기 힘든 일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야권 세력 전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총공격하고 있는 상황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전대미문입니다. 전대미문. 이제 조만간 언론에 대해서도 좀 더 본격적인 법적 조치와 함께 어떤 행보를 할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참고도 엄청나게 참았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그리고 저 XX 바이든 그런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분노가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갖고 있었다. 이미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참고 있었다. 이런 게 지금 읽혀집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저쪽 입장에서는 좌파 입장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한 사안에 대해 같은 편 총결집해서 정부 협박하면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동시에 막 여러 가지가 벌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결집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검찰의 지금 칼날이 워낙 날카로워서 자기 하나 방어하기도 급급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요 여기저기 굵직한 사건들이 동시에 터지기 때문에 당직자들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당직자들을 혹은 종교인들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사실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떤 감정적 동요 없이 담담히 이제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갖고 뭐 어떻게 선동하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좌파들이 그 주특기인 선동도 어떻게 보면요. 다소가 무력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안 먹히잖아요. 선동이 더 이상. 그동안 자잘한 걸로 지지율을 많이 끌어내렸는데 결정타인 이태원에서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오히려 이게 말이죠. 위기는 기회가 많네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아무튼 여론전이 먹히지 않고 있다. YTN 민영화로도 엄청나게 선동해야만 하는 민주당인데 저들 사법 리스크 신경 쓰다 보니 언론 탄압으로 스포트라이트 넘어가봐야 자신들 수사 막는 거 힘이 분산돼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입니다만 물론 저들도 한 수를 갖고는 있습니다. 최후의 이제 저항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 촛불인데요. 그러나 그 촛불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굳은 의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설계가 누구의 작품일지 대충 감이 잡히긴 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의지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 역시도. 그러니까 이런 핵심 채권들과 함께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렸다고 좀 봅니다. 자,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기계 혹은 컴퓨터처럼 저들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공포겠죠. 공포. 대화도 안 돼. 어떠한 부탁도 안 통해. 어떠한 협박도 안 통해. 자신들이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쪽 세력, 저쪽 세력의 이 양차 대전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결과는 이제 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지금 펼쳐놓고 호련히 지금 국제 무대로 지금 진출한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파상 공세가 지금 여러분 이제 실감 나십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큰 그림 속에서. 이 날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파 지지자들 중에서도 보면요. 자꾸 느리다. 해놓은 게 없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이는 이 무렵에는 거의 많은 걸 다 했죠. 뭐 전부 다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죠. 그게 가능한 게 집권하자마자 수사를 다 해놨어요. 전부 이미 대부분. 근데 윤 대통령은 집권하고 그때부터 수사 준비를 한 겁니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은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목소리를 좀 높여서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목이 아프네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완성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패닉 상태로 가고 있다. 저들은 뭐 뻥카를 잘 치잖아요. 선동을 잘 하잖아요. 지금도 이재명 뭐 깨끗하다. 이재명이 이긴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상황을 읽고 판단하는 그런 어떤 좌파들은
지금 시무룩해 있습니다. 좌무럭이죠, 좌무럭.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 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